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약통을 열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한 움큼 가득 약을 드시는 그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위장약. 어느새 약이 밥보다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 그 약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콩팥은 우리 몸의 신장을 말합니다. 등 뒤쪽 허리 양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하나씩 총 2개가 자리 잡고 있는 장기죠. 이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모든 것을 걸러주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죠. 깨끗한 물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찌꺼기와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에 더러운 물이 돌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독소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콩팥은 아주 참을성이 강한 장기라는 거예요.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콩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고 계시더라도 콩팥은 이미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비명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나이가 드시면서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알아두시면 콩팥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것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절대 금물 약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콩팥이 왜 약에 취약한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녹고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효과를 내죠. 자, 그러면 그 약이 효과를 다 낸 다음에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분해가 되고 그 찌꺼기가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콩팥은 약의 최종 처리장인 셈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가 적당히 들어오면 잘 처리하겠죠.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독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각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은 고장이 나고 말 겁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콩팥의 처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이니까 웬만한 것은 다 걸러내죠. 그런데 60대, 70대, 80대가 되시면 이 필터가 오래 써서 낡아진 상태예요. 성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콩팥이 1분에 얼마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젊은 사람은 보통 100 이상인데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적으로 60, 7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을 먹어도 젊은 사람 콩팥은 별탈 없이 처리하는데 어르신들의 콩팥은 그 약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팥에 해로운 약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달, 2달, 반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깁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콩팥은요, 다시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되어도 재생이 되지만 콩팥은 한 번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콩팥에 해로운 약이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약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약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진통소염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줄임말로 NSAID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어깨가 결릴 때, 두통이 있을 때 흔히 드시는 그 진통제가 바로 이 약입니다. 이부프로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에드빌이나 부르펜 같은 약이 바로 이 성분이에요. 그리고 나프록센이라는 것도 있고요. 디클로페낙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관절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시면 처방받는 약 중에 이런 종류의 소염 진통제가 거의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사서 드실 수 있는 진통제 중에도 이 계열의 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 약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콩팥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빽빽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콩팥이 그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들이 제대로 열려 있으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물질이 콩팥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수도 밸브를 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진통소염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통증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콩팥 혈관을 열어주는 기능까지 같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콩팥으로 가는 수도 밸브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수도 밸브를 잠그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콩팥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콩팥이 일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콩팥이 좀 힘들어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장기간 계속하시면 콩팥 세포가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진통제 신장병이라고 부릅니다. 진통제 때문에 콩팥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참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틀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열이 나서 하루 드시거나 갑자기 두통이 심해서 한두 알 드시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만성적으로 장기간 드시는 경우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한 달 넘게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허리가 아파서 수개월째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 바로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진통소염제의 콩팥 손상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그 자체로 콩팥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이거든요. 거기에 진통소염제까지 더해지면 콩팥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 관절 통증 때문에 장기간 진통제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콩팥 걱정을 말씀하시고 상의해 주세요. 콩팥에 부담이 덜 가는 다른 계열의 진통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약은 소염 진통제와는 작용 원리가 달라서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하게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하지만요. 어쨌든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쪽이 콩팥에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복합 진통제 중에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여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런 복합 진통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것도 콩팥에는 더 해롭습니다.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지면서 콩팥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약사님께 콩팥이 안 좋은데 괜찮은 약으로 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진통소염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매일 드시면 콩팥 혈관을 조여서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두 번째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약은 바로 특정 종류의 혈압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혈압약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신 약이잖아요. 고혈압 있으시면 평생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혈압약이 콩팥을 망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잠깐 오해 없도록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혈압약이 다 콩팥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약을 잘 드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콩팥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해 주세요. 다만 특정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혈압약이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바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줄여서 에이스 억제라고 부르는 혈압약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줄여서 ARB라고 부르는 혈압약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오히려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면요.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 그러니까 피를 걸러내는 필터 앞뒤에 있는 혈관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정수기 필터 앞에 수도꼭지가 있고 필터 뒤에 배수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은 배수구 쪽 압력을 낮춰줘서 필터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 약을 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너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기에 물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이 안 들어오면 정수기가 작동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콩팥에 피가 충분히 안 가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위험합니다. 탈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셨거나 물을 잘 안 드셨을 때, 이런 상태에서 에이스 억제제나 ARB를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면서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여름철에 탈수 상태에서 혈압약을 드시다가 콩팥이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약들은 혈중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인데요. 바나나나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보통 때는 콩팥이 알아서 칼륨을 적절히 조절해줘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혈압약을 드시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면서 혈중 칼륨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콩팥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셔서 콩팥 기능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혈압약을 끊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콩팥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다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의하시면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으셔서 콩팥 수치와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에이스 억제제와 ARB, 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같이 드시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콩팥 보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오히려 콩팥 손상과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으신 약 중에 이 두 계열의 약이 겹쳐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에이스 억제제와 ARB라는 혈압약은 콩팥 보호 효과가 있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탈수를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 이것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약은요. 여러분이 아마 가장 흔하게 접하시는 약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위장약, 그중에서도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불리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줄여서 PPI라고 부르는데요.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같은 이름의 약입니다. 혹시 위에서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이 있다면 한번 약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끝에 프라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면 바로 이 계열의 약입니다. 이 약은 위산을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약이에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같은 증상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편해지니까 계속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드시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속이 쓰리니까 몇 년씩 장기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드시면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발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성 간질성 신엽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콩팥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쉽게 말하면 콩팥이 이 약에 대해서 알러르기 반응 비슷한 겁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면역세포가 이 약의 성분을 적으로 오인해서 콩팥 조직을 공격하는 건데요. 이게 일어나면 콩팥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다행히 약을 끊으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둘째, 이건 더 무서운 건데요. 오랫동안 이 약을 드시면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약을 5년 이상 장기간 드신 분들에서 그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약이
콩팥의 작은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서 콩팥 기능에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쓰린 거 참기 힘드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니 정말 고생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무작정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기간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이 있으셔서 치료를 위해 몇 주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속이 좀 불편할 때마다 이 약을 꺼내 드시거나 의사 선생님의 지시 없이 몇 년씩 드시는 것은 콩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상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산 억제제 대신에 H2 차단제라고 해서 좀 더 약한 위산 억제제가 있거든요. 파모티딘이라는 약이 대표적인데요. 이쪽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산 과다 자체를 줄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기,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키셔도 위산 억제제를 줄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약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메프라졸 같은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이유 없이 장기간 드시면 콩팥에 염증이 생기거나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꼭 필요한 기간만 드시고 장기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약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약은 바로 일부 항생제입니다. 여러분,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감기가 좀 심해서 기침이 안 낫는다, 폐렴에 걸렸다, 요로 감염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게 되죠. 항생제 자체가 나쁜 약은 아닙니다. 세균 감염을 치료하려면 꼭 필요한 약이에요. 하지만 항생제 중에서도 유독 콩팥에 해로운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미노글리코시드라는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겐타마이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심한 감염에 쓰이는 주사 항생제인데요. 이 약은 콩팥의 세뇨관이라는 부분에 직접 독성을 일으킵니다. 세뇨관이 뭐냐면요. 콩팥이 피를 걸러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다시 흡수하는 통로예요. 마치 재활용 분류장 같은 곳이죠. 이 통로가 손상되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미노글리코시드 항생제는 주사제여서 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의료진이 콩팥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직접 주의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는 항생제 중에도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도 콩팥 독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비교적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퀴놀론이라는 계열의 항생제인데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자주 쓰이는 약이죠. 이 약도 드물지만 콩팥에 결정이 생겨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약 성분이 소변 속에서 작은 돌 같은 것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이 콩팥의 가느다란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에 돌이 끼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결핵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결핵약 중에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도 간질성 신염, 그러니까 아까 위산 억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에 알레르기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뿐만 아니라 콩팥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아시클로비르라는 약은 대상포진이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에 쓰이는 약인데요. 이 약도
콩팥에서 결정을 만들어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어깨나 허리에 물집이 잡히면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프다고들 하시죠. 이때 아시클로비르난 발라시클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게 되는데요. 약을 드시는 동안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약 성분이 소변에서 결정으로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항생제와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만 드세요. 남이 드시던 항생제를 빌려 드시거나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이 남아있다고 해서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항생제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약 성분이 콩팥에서 잘 빠져나갑니다. 셋째, 콩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콩팥 상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콩팥에 부담이 적은 항생제를 선택해 주시고 용량도 콩팥 기능에 맞게 조절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 약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아미노글리코시드, 반코마이신 같은 일부 항생제와 아시클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줄 수 있다. 항생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콩팥 상태를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라.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4가지 약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장기간 매일 드시면 콩팥 혈관을 조여서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에이스 억제제와 ARB 같은 특정 혈압약.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급성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칼륨 수치를 위험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프라졸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즉 강력한 위산 억제제. 장기 복용 시 콩팥 염증과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특정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콩팥에 직접 독성을 주거나 결정을 만들어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약들이 콩팥에 해롭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약은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된 거예요. 혈압약을 끊으시면 혈압이 치솟아서 뇌출혈이 올 수 있고 항생제를 중간에 끊으시면 세균이 다시 살아나서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콩팥은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콩팥 기능 검사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아시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콩팥이 일을 잘 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해요. 정수기도 물이 들어와야 작동을 하잖아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틈틈이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부종이 있으신 분은 물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짜게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콩팥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혈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을 늘려요. 콩팥이 소금을 걸러내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이미 낡은 정수기 필터에 이 일을 더 시키는 꼴이죠. 국물 음식을 줄이시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의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적게 드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콩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시면 몰라요.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보면 콩팥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콩팥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야 하는데 필터에 구멍이 나면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경우예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약이 콩팥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으시면 콩팥이 훨씬 더 망가집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약 먹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빨리 낫고 싶어서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도 계세요. 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바꾸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약은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간만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보조식품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건강식품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도 결국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 허브 추출물,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만든 허브 보충제를 먹고 콩팥이 망가진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여쭤보시고 콩팥이 안 좋은 분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죠?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콩팥이 이미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더 나빠지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콩팥의 해로운 습관을 고치시고 약을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 병원에 가실 때, 약국에 가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혹은 약사님께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콩팥이 좀 걱정되는데 이 약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약 4가지. 하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 금물. 둘, 에이스 억제제와 ARB 같은 특정 혈압약,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의. 셋, 오메프라졸 같은 강력한 위산 억제제, 필요 이상 장기 복용 금물. 넷, 특정 항생제와 복용 시 물 충분히 마시고 의료진에게 콩팥 상태 알릴 것. 그리고 어떤 약이든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실 것.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